아무리 병원 치료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병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약과 수술이 잠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무너지면 그 병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에 대해 안심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넘긴 식습관,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 충분히 쉬지 못한 몸의 상태가 미래의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이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환자들은 약과 수술로 잠시 회복되는 듯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상 속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 스스로도 왜 똑같은 병이 생겼을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접어든 지금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이 무너지면 면역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 결과 감기 같은 작은 질병에서부터 암, 심혈관 질환, 치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이 우리 몸을 노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고 소화가 자주 불편하며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장 건강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잠을 충분히 자도 낮 동안 쉽게 피로를 느낀다면 장과 면역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장과 면역을 지키는 실천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바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장이 무너지면 면역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평생 건강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장과 면역을 지키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장 건강과 면역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속 환경이 무너지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내 유익균이 줄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생기고 면역 반응이 과민해지거나 약해져 몸이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 심혈관 질환, 만성염증, 심지어 암까지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장과 면역을 결정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언제 먹고 얼마나 씹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모두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며 이것만 지켜도 장과 면역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평생 활용 가능한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평생 건강을 만들고 병원 의존도를 낮추며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장과 면역을 지키는 실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 근육, 심지어 뼛속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 하루 필요량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고기 60g이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60g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약 20에서 30% 정도 들어있으니 하루 단백질 60g을 채우려면 고기만 따졌을 때 약 200에서 300g이 필요하죠. 문제는 필요한 양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회식이니까 고기를 실컷 먹자.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니까 배 터지게 먹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내일을 위해 저장해 두지 못합니다. 그날 필요한 양을 쓰고 나머지는 분해해서 소변으로 버려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과 간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역과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매일 필요한 만큼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단백질 60g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고기뿐 아니라 생선, 계란, 두부, 콩류 등 여러 식품으로 고르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 먹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매일 일정하게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부르게 먹었지만 내일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 힘을 쓰지 못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매일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나눠서 꾸준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기를 먹는 시간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같은 고기라도 몸에 부담 없이 먹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고기는 양만큼이나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소화 속도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고기 같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느립니다.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은 대략 2시간이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돼 장으로 내려가지만 지방과 단백질은 3-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에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위와 장은 밤새 야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장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듯이 장은 낮 동안 음식을 소화하고 밤에는 회복과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 10시, 11시에 고기를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장은 쉴 틈도 없이 소화하느라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또 하나, 늦은 시간에 먹은 단백질은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채 장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가스와 독소가 만들어져 장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가능하면 점심이나 저녁 6,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모임이 있다면 고기를 먹더라도 가능한 빨리 식사를 시작하고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소화를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간단히 기억하세요. 고기는 낮에,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까지. 이 원칙만 지켜도 장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에도 속이 가볍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음식이 될 수도 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불에 직접 굽는 직화구이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를 강한 불에 오래 구우면 표면이 갈색에서 검게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분류합니다. 문제는 우리 식문화에서 이 불맛과 기름이 튀는 맛을 좋아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발암물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번개탄이나 저급 수치입니다. 값은 싸지만 연소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합니다. 그 연기가 고기에 스며들면 고기의 영양소는 줄고 몸에 해로운 성분은 늘어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고기를 먹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센 불에서 오래 굽지 않고 중간 불로 속까지 익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둘째, 기름이 불에 떨어져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자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 형성을 줄이고 지방도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같은 고기가 몸에 주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장과 면역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따지면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도 많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모여 장의 건강을 지키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첫째, 우리 몸을 돕는 유익균. 둘째, 염증을 일으키거나 독소를 만드는 유해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중간균입니다. 이 세 군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균이 많으면 중간균이 좋은 쪽으로 가세하고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중간균이 나쁜 쪽에 붙어서 염증과 질병의 씨앗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익균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이가 있어야 번식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올리고당과 이눌린입니다. 올리고당은 콩, 양파, 마늘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우엉, 돼지 감자, 치커리, 도라지 같은 뿌리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반대로 단순당이 많은 과자나 설탕은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단 것을 자주 먹으면 장 속에서는 유해균이 힘을 얻고 결국 가스, 폭부팩만, 변비, 설사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유익균을 외부에서 보충해도 먹이가 없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 제품을 먹더라도 올리고당이나 이눌린 같은 먹이를 함께 섭취해야 그 유산균이 장에서 정착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은 유익균을 직접 공급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김치와 청국장은 우리 전통식품이라 한국인의 장 환경에 맞는 유익균을 자연스럽게 제공합니다. 다만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청국장은 싱겁게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을 매일 반찬에 포함시키기. 둘째, 단 것과 가공식품을 줄여 유해균의 먹이를 차단하기. 셋째, 발효식품으로 유익균을 직접 보충하기. 장 속의 미생물은 면역력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튼튼해야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암과 같은 큰 질병까지 몸이 스스로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발효식품만큼 효과적인 것도 드뭅니다. 발효란 미생물이 음식 속 성분을 분해하고 변환시키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유익균과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치입니다. 김치가 익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유산균이 대장까지 도달하면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려줍니다. 또한 김치에는 마늘, 파, 생강, 고춧가루 등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 항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청국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강력한 유익균이 들어있어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장내 독소를 줄이며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폴리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을 만들어 뼈 건강에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발효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중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을 때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짠맛 조절입니다. 특히 김치는 소금과 젓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싱겁게 담가야 합니다. 백김치, 물김치처럼 염분이 적은 형태를 활용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발효가 지나치면 산도가 높아져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김치는 찌개나 볶음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셋째, 발효식품도 적당히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매 끼니 반찬으로 소량씩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직접 공급해 줄 뿐 아니라 몸이 스스로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전통 식탁에 늘 올라오던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이 사실은 최고의 장 건강 비법이었던 셈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는 건강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 핵심이 바로 씹기입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입안에서 침과 잘 섞이게 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탄수화물의 소화를 입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오래 씹는 동안 뇌로 배부르다는 신호가 보내져 과식을 막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반대로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충분히 잘게 부서지지 않아 이와 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이 장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남으면
그 찌꺼기가 발효되거나 부패해 가스, 복부 팽만, 냄새나는 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치아와 소화 기능이 젊을 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가능하다면 3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숟가락에 음식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 한 입 삼키고 나서 다음 숟가락을 뜨기, 식사 중간에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늦춰집니다. 천천히 충분히 씹는 습관은 장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높이며 면역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 속이 편안해지고 다음 식사 때까지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험이 있죠. 그 이유는 장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장의 운동과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유해균이 늘어나며 결국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전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기분도 안정되고 반대로 장이 불편하면 우울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겪어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 감정이 커지지만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게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은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취미 생활도 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장과 면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며 장과 면역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 6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하루 단백질을 꾸준히 나눠 먹는 습관입니다. 체중 1kg당 1g을 기준으로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은 장과 면역력을 지키는 기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점심이나 저녁 6시에서 7시 이전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늦은 밤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장에 부담을 주며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임이나 회식이 있다면 최소 잠들기 3-4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 소화가 끝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될 때 소화에 방해받지 않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리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직화구이, 센 불 장시간 조리, 저급숯 사용은 발암물질과 유해 성분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삶기, 찌기, 중불로 굽기와 같은 안전한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장과 면역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살짝 쪄서 먹거나 생선을 중불로 구워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유익균이 장 속에서 잘 자리 잡으려면 올리고당,
이눌린과 같은 먹이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효식품을 섭취할 때는 짠맛을 조절하고 너무 오래 익히지 않으며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매 끼니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입에 최소 20에서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 효소가 음식과 잘 섞여 소화가 원활해지고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는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에 너무 많이 담지 않고 한 입 삼킨 뒤 젓가락을 내려놓거나 식사 중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화와 흡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과 기분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과 취미 생활을 권장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 장과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 시간, 조리법, 발효식품, 충분한 씹기,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감기부터 만성질환까지 몸이 스스로 지키는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장과 면역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